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곧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진행하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 지금부터 2시간 뒤에,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2시간 뒤에 약 이 둘이 대선 토론을 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9월 10일 미동부 기준으로 화요일 오후 9시,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10시 9월 11일이 될 텐데요. 필라델피아의 National Constitution Center에서 진행이 되고요. ABC 뉴스에서 생중계되고 유사남이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상업 휴식이 2번이나 있을 예정입니다. 방청객은 없을 예정이고요. 토론 형식과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진행해 줄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뮤어 앤 린지 데이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워낙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대선 토론을 할 때 워낙 서로 끼어들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타이밍이 아니면 마이크는 음소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펜과 메모지, 물병 이렇게 세 가지만 허용이 되면서 연단을 벗어나거나 캠페인 스태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카말라 해리스는 이런 대선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카렌 던과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툴시 게버드와 매트 게이츠와 준비를 하면서 유권자들과 적극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극적으로 이걸 연출할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토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번 토론 이후에도 2번 더 토론하기를 원하고, 특히 폭스뉴스, 그리고 이 폭스뉴스는 사실 보수적인 좀 방송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화당 쪽 지지하는 방송으로 좀 유명한데, 이 폭스뉴스에서 대규모 방청객과의 토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쪽 캠페인은 조금 아직은 우리 몰라, 이번 토론 보고 첫 토론 이후에 추가 토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한 번 정도의 토론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가 언급이 될까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국민이 가장 토론을 원하는 토픽 10가지를 이번에 설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토픽이 사실 어쨌건 토론기관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걸 토픽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각자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 정확히 말하면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토픽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10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1위가 인플레이션, 2위가 이민정책, 3위 헬스케어, 4위 연금, 5위는 낙태, 6위는 세금, 7위는 주거비, 8위는 민주주의, 9위는 미국이 지고 있는 빚 혹은 대차대조표, 10위는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현재 유권자들이 혹은 투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10가지 토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밑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갖고 와봤고요. 이 데이터는 보기 귀찮을까봐 제가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왼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각자 정책이 왜 각자 후보한테 좀 유리하냐면, 인플레이션 정책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좀 프레임이 좀 씌워져 있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트럼프가 이걸 물건으로 줄 수 있을 예정이 많고요. 그리고 이민 정책 관련해서도 카말라 해리스가 사실 어쨌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사실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유권자는 사실 옹호하는 방향성을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되는 방향성이 있어서 이민 정책에서도 트럼프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다만 헬스케어 정책에서는 바이든의 헬스케어 정책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약값을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헬스케어 쪽에선 카말라 해리스가 이걸 이어봤기 때문에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금 쪽에서도 사실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돈을 쓰는 정책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쪽에서도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낙태 정책이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사실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공화당은 낙태에 그렇게, 공화당 지지자는 낙태에 대한 관심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쪽이 결국 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원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확하게 말하면 카말라 해리스는 법인세를 20%에서 28%로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처럼 40%까지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3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28%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관련해서도 결국 유권자들은 싼 세금을 원합니다. 이 싼 세금은 결국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거비 관련해서도 이 주거비를 여태까지 끌어올린 주범이라고 얘기가 되는 건 민주당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어쨌건 뭐 팩트와 상관없이 이게 약간 유권자들, 미국에 존재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요것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없지만 주거비 관련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명확하게 준비한 몇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뭐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사실 이번에 이번에 투표가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카말라 해리스 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진 빚 자체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세금, 뭐 감면이나, 뭐 세금 감면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갖고 있으면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약간 돈을 뿌리는 정책이 있잖아요. 뭐 진 빚을 감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사실 바이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약간 미국 내에서는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좀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 시민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트럼프는 내가 했으면 이스라엘 쟤네 깝치지 못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될 주제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오른쪽에 왜 뜨냐.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꼭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